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2026학년도 수능 특강의 제일 마지막 세트에 수록되어 있는 연시조죠. 여러분 고전시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장육당 육가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수능 특강에는요 1수부터 4수까지 총 4개의 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육가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6수가 있어야 맞아요. 왜 4개밖에 없는가? 원래는 6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4수만 전한다. 그것도요 원래 이 노래가 6수가 있었는데 그게요 한역돼요. 즉 한시로 번역된 버전이 4수가 전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역으로 그 한시 번역 버전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만나고 있는 연시조로 다시 바꿔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4수만 잘 알면 되겠다. 이 작가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이 작품을 썼을까? 이걸 알면 작품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쉬워지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 속에서 응거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작품은요, 실제로요,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옥계산에 장육당이라는 집을 짓고 화자가 응거를 했어요. 평생 이곳에서 응거를 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 장육당 육가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작품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황의 도산 12곡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도산 12곡 발이라고 해서요. 도산 12곡을 내가 왜 쓰게 됐냐면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전해지거든요. 그 글에 이 작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도대체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핵심 키워드는 이 빨간 색깔인데요. 자연 속에 응거하는 삶의 즐거움 노래하고요. 당연히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응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부심도 가져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요. 나와 다른 화자와 대비되는 세상의 사람들, 세속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황 선생은 이러한 냉소를 읽어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황의 도산 12곡 발이라는 곳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장육당 육가와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와봤어요. 근세에 이별의 육가가 세상에 성대하게 전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한림별곡이라는 노래인데 얘는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한림별곡은 너무 방탕한 노래라서 별론데 근세에 전하고 있는 이 육가, 장육당 육가, 이별이 쓴 육가가 잘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어. 근데 한림별곡보다는 좋아.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고 온유돈후한 뜻은 없어. 온유돈후라는 건 뭐냐면요, 온화하고 유하고 부드러우며 돈후, 인정이 두텁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불만 가득하고 불공한 뜻, 공손하지 않은 뜻을 품고 있어. 그건 좀 아쉽다, 애석하게 여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연 속에서 응거하는 화자는 응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게 세속의 사람들은 내가 별로야, 그 사람들은 아마 나의 이 경지까지 따라오지 못할 걸과 같은 세속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자, 1수 갑니다. 내 이미 백구, 이거 알아두세요. 백구는요 갈매기이고요. 자, 고전 시가에서 이 백구가 등장한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욕을 상징합니다. 무욕.
자연 그 자체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봐. 내가 이미 백구를 잊었고 백구도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 나 널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나 너 외면할 거야. 이런 있다가 아니라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연에서 묻혀 사는 화자가 자연의 어떤 대상물, 무욕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갈매기를 잊었다라는 건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넌지 네가 난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 라는 거지. 특별히 넌 나랑 다른 타인이야, 다른 개체야 뭐 이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 잊었으니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라 일체의 경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 언제나 해옹을 바닷가의 늙은이를 만나서 이 둘을 가려낼까? 지금은 안 가려진 채로 살고 있어 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해옹은요, 바닷가에서 사는 옹자가 있잖아? 늙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파묻혀 사는 늙은이고 아주 높은 수준의 경지 이르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네가 사람이고 네가 갈매기야. 너네 둘은 서로 지금 무욕을 추구하면서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 이렇게 가려주는 사람이 언제나 나타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 나 지금 욕심 없이 무라 일체의 경지야 라는 거예요. 응거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수 가볼게요.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여러분 붉은 잎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가을의 계절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가 제맛이라. 이제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낚싯대를 세워놨나 보죠. 세상에 자 요거 놓치면 안 돼. 득 찾는 무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속 사람이 되겠죠. 득 찾는 무리. 득을 찾는 무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득을 챙겨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세속의 사람들, 어찌 이 제맛을 알기를 바라겠는가. 자,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참 의미,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참 의미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알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서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득 찾는 무리가 어찌 알길 바라리. 걔네들 몰라. 걔네들 알길 바라지 않아 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아마 이황의 눈에는 좀 거슬렸겠죠. 세상에 대해서 불공손하다, 그런 태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내 귀가 시끄러움, 내 바가지 버리렴은. 이거요 각주로도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할 건데요. 허유와 소부 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도로 일단은 체크를 해둘게요. 너의 귀를 씻은 셈에 내 소는 못 먹인다. 이 물을 내 소 못 먹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다 허유 소부 고사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 고전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런 몇 가지 필수 중국 고사는 알아둬야 돼요. 옛날에 요임금이 허유의 명성을 듣고 찾아갑니다. 허유한테 이 세상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그대에게 내 다음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허유가 어땠게 해요? 나이스, 감사 이렇게 안 하고요. 무슨 소리? 정치? 세속의 어떤 높은 자리? 나 너무 딱 질색이야. 잘못 들었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면서 막 귀를 씻어요. 그걸 거절하면서 귀를 막 씻습니다. 근데 이제 허유 못지 않은 무욕의 대명사인 소부가요. 소를 끌고 내려와서 이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귀 씻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으뜨악 하면서 야 소야 너무 더러운 물이니까 이거 먹지 마 하면서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리고 이 허유가요 바가지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여기 바가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바가지 좀 들고 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그 바가지에 구걸해서 막 밥도 먹고 그 바가지로 물도 떠서 먹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하면서 바가지를 잘 이용하고 밤에 잘 때 이렇게 걸어놓고 잤어.
근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뭔가 움직이거나 하면요, 떨어져서 깨질까봐 나도 모르게 이 허유가 그 바가지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이런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했네 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욕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대명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허유와 소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건 배경 지식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본다면 내 귀가 잘못된 소리를 들었어. 시끄러움. 너의 바가지 버리려무나입니다. 버리려무나. 너의 귀를 씻은 그 물에 내 손은 못 먹이리.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나야 세속에 대해서 정말 뜻없고 욕심 없어 라는 의미죠. 공명은 해진 신이래요. 여러분, 부기공명할 때 공명이거든. 그걸요 은유법으로 A는 B다 라고 했는데 해진 신, 다 떨어진 신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쓸모없다 라는 거죠. 공명이라는 건 다 부질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뭐 할 거야? 벗어나서 즐겨보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고. 자, 공명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했어요. 얘는 필요 없는 거야. 나는 공명에 집착하지 않아. 얘는 다 떨어진 신발에 불과해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수였습니다. 마지막 사수 가볼까요? 자, 옥계산 나오네요. 실제로 이 별이 이 옥계산에 장육당이라는 집을 짓고 은거생활을 했죠. 자,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못이라는 건요, 연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못을 이뤄서 거기에 달이 이렇게 가뒀대요. 멋진 표현이죠. 달이 비치는 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이것도요, 옛날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 자, 옛날에 우리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정치계가 세상이 혼탁하지 않고 맑으면 언제든지 나라에 나가서 쓰임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물에 갓을 씻고 기다린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탁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다. 그러면 발을 씻으면서 또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맑을 때 갓을 씻고 흐리면은 발을 씻으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라는 건데, 어떤 무조건 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공명,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부귀 이런 것들을 다 깨찰 거야. 이런 욕심 안 부린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흐르는 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태도가 들어가 있죠. 어떠한 세상 사람도 맑고 탁함을 모르래라입니다. 모르노라 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황의 눈에는 뭐야, 불공한 태도네 라고 얘기하겠죠. 왜냐? 화자와 대비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자, 맑고 탁하다라는 거, 이런 거, 맑고 탁함을 분별하는 것, 그런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맑고 탁함을 분별하고 순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별이라는 사람은요, 은거 생활을 했지만 본인의 어떤 완전한 뜻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은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만족하고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세의 사람들,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어때요? 자, 부분적으로 좀 해석이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배경 지식까지 넓혀주는 중국 고사 얘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별의 장육당 육가는요, 이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했으니까 자신감 가져도 좋습니다. 짠!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 지름길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